대통령 사주 구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대선 열기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명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현 대선 관련돼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2부에서 다룰 예정이고, 그 내용은 지금은 빠졌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취하신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역의 후천 8계도를 보면 이 동북방이 간방이에요. 간방,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간이라고 하는 이 소성괴는 산, 수많은 물상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산, 이게 대표적이에요. 한반도는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죠.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 12지지 공간으로 보면 축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흔히 이제 갑목이라고 하는데, 간지를 만들면 갑인 이렇게 봐야 됩니다. 갑축은 없잖아요. 축토가 제 갑목 입장에서는 관대지인데, 그죠? 요 해수가 장생지고 자수가 욕지고 관대지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은 이 축토라고 하는 겨울 땅이면서 동시에 겨울을 마감하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조절자의 땅, 조절자의 공간인데, 이때 뿌리를 본격적으로 내리면서 이너에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걸럭지를 만나는 그런 행위죠. 그런 청간 글자죠. 그래서 왜 우리가 갑인인가, 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한해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신, 저는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갑신은 우리나라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수많은 어려움 통해서 현대사회에 다크호스, 이제 다크호스가 넘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편입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기세가 갑신과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주역에서 갑인, 우리 간지가 갑인이라고 하는 근거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추론하건대 우리나라는 30여 년간 일제에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 고대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많은 증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적으로 일본 애들이 다 훔쳐서 어딘가에 짱 박아놨겠죠. 이 8궤도를 만든 사람은 이건 이제 후천 8계고, 선천 8계도를 만든 사람은 복희 황제입니다. 복희 씨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왜 시자를 붙여서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식민사관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복희 황제는 8궤를 만들고 주역을 이제 주나라 때 주역이 완성되는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동이족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임금, 동이족이었어요. 주나라 때 주역에 대한 해설 시빅을 단 공자, 동이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근간이 대륙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죠. 이 주역에 대해서는 제가 가끔 언급할 건데, 그러니까 저는 주역을 어느 때 쓰느냐, 저 자신을 돌아볼 때. 명략으로 다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죠. 하지만 제가 어떤 평생의 수건, 소망, 이것을 확정할 때, 그러니까 사주에는 다양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범주 안에 다양한 길, 얘기죠. 내가 걸어서 내일 저기 수원을 갈 건데 가는 길 많잖아요. 그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건 사주에서 주체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범주는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걸어서 수원으로 간다, 이건 안 바뀌는 거죠.
그죠? 그 목적지를 그러면 어디로 선택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의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물을 때 하늘이 답을 해줘요. 이게 그 점 딱 한 번 적었습니다. 저는 제 소망에 대한 하늘의 뜻을 물을 때 제가 그 진로를 확정하고 이 길로 가고자 합니다. 하늘의 뜻을 여쭈오니 답을 주십시오. 하늘의 답을 딱 주더라고요. 또한 세상에 대한 점, 예를 들어서 저는 찾는데 그 내년에 대통령 누가 됩니까? 이런 큰 세상에 대한 큰 질문들, 이런 것들은 주역을 통해서 하늘에 질문하면 매우 좋은 답을 명쾌하게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사주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시까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실 공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공격자의 경우에 우리 옛날 분들은 그것조차 잘 안 맞아서 추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살아온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은기를 맞춰보면서 이 사주가 맞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오픈이 되잖아요. 생년월일이. 신은 아니어도 신은 이제 추론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사자의 사주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특히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주역을 통해서 점을 치면 훨씬 더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것, 세상의 큰 흐름에 대한 통찰을 얻는 용도, 주역이죠. 명리학 공부하신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주역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지고 큰 통찰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하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갑인이라는 간지로 표현될 수 있구나 하는 점 말이죠. 우리가 지난 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요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제 올해 다 저물고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죠. 그래서 다음 정부가 이민년부터 병원년까지 실제 이제 통치 기간이 이렇게 5년씩 되죠. 자, 정유년 어땠습니까? 정유년 상관, 견관, 기존의 틀에 수정을 가하다, 기존의 틀을 바꾸다,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때 기존 체제가 많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체제를 바로잡는 이 상관, 견관은 나쁜 뜻만 아닌 게 아니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관을 상하게 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틀을 수정하는 것, 고치는 것. 그래서 사주에 상관경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성향도 있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쓸 때 상관이 인성을 갖고 쓰면 전문적 가치 있게 고급스럽게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죠. 고차원적이고 왜냐하면 지식, 정보 이런 의미가 붙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에 이제 컨설팅, 카운셀링, 교육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관을 딱 보면 이제 컨설팅, 기업 컨설팅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인유 원진 나라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것을 바로 잡는 거였고 그 다음에 무술년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개척 재성을 개척하는 거죠. 편재, 지배성, 영역성,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였고 이때 우리가 이제 장생제를 만나서 드디어 이렇게 노력했던 성과를 갑기압으로 거두기 시작하는 해죠. 점점 성과가 나왔습니다. 해인합 이런 오는 참 좋죠. 이제 갑인간지를 가지신 분들이 기해년 이렇게 만나면 참 좋은 거고 경자년은 우리가 처음으로 팬데믹 상황을 맞이했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글자이기도 하고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해요. 얘가 사제를 만나서 금생수 이런 형태인데 겉으로는 금이 마구 깎여가는 형태죠. 사제를 만나서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이 가다.
자본주의 체제의 튼튼한 토대가 흐물흐물해지다. 이런 거고, 그 에너지가 우리는 수생모호 형태로 흡수되죠. 우리에게는 이게 격가이긴 하지만 이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욕지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우리는 비록 7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만났지만, 바이러스 코비드 19을 만났지만 살인 상생 형태로 우리는 어때요?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주적으로는 큰 병이 생겼는데 우리는 약을 가졌어, 이런 형태예요. 우리는 도약하는 계기가 된 한 해죠. 신축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대지 축토를 만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축인, 암합, 지장간 세 글자가 착착착 있는 거죠. 재생관, 우리가 정말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그죠? 뿌리를 확실하게 내렸고, 우리가 명예로워지다. 선진국에 편입된 한 해입니다. 국가적인 큰 차원을 지금 사람 간지 형태로 보는 거예요. 걸럭지를 만나서 쭉 흘러갑니다. 걸럭지를 만난다는 거, 우리가 이 간목 입장에서는 더더욱 튼튼한 근이 되고, 이게 인성을 올린 비견, 걸럭, 이런 형태면 우리가 우리와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다. 이 제왕 마찬가지, 내 간목을 제왕시켜주는, 제왕으로 받드는, 근이 돼주는 세력이 임묘진으로 생기다 하면 생각을 공유하다. 이건 문화를 공유하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도 후속작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문화 강국이 된다는 거, 우리의 문화 아래에 우리와 세력이 되는, 우리와 손을 잡는 많은 근간이 되는 국가들 생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개인 일주로도 그렇게 나오고요. 갑진, 이건 돈을 갖고 있는 개인이네요. 개인으로 보면, 그죠? 얘 돈, 얘 백호와 나 프로와 강자와 강자가 임묘진으로 엮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얘들의 재를 다스리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사병호,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식상 에너지를 크게 쓰는 건데, 우리가 뻗어나가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를 밖으로 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으로 보면 많은 공부를 하고, 그죠? 명예도 얻고, 그러니까 이름을 얻고, 유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한 해. 이거는 이제 내적 성숙을 기울이고 문화를 통일하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공감대를 얻어서 그런 개혁들을 완성하는 그런 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해들도 되고,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국가적으로 보면 얘는 이제 일본의 상이에요. 이제 갑인, 우리가 갑인이면 일본은 을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걔들은 예전 고전 명리학 용어로 이제 등나귀가 항상 우리를, 이 소나무의 형상인 우리를 칭칭 감고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대륙으로 나가려고 하는, 왜? 을목은 무토를 좋아하니까요. 항상 우리를 괴롭히던 그런 놈들이었죠. 이때 이제 일본과 인사형 조절할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이 갑병, 인호술 삼합, 그래서 우리가 이 병호라는 간지 자체가 식상 에너지가 양인 간지로 굉장히 강력한 간요지동 간지로 왔죠. 우리가 기세를 떨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 누가 되면 이런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 갑인이 이민년부터 병원년까지 이 에너지를 쭉 쓴다고 보면, 그죠? 퇴보의 느낌은 들지 않으시죠? 우리가 상처 입거나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명예, 뿌리를 내리고 명예를 얻어서 우리나라 브랜드가 생긴 상황에서, 그죠? 문화의 힘에 공감하는 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죠? 이렇게 힘있게 뻗은 강자들과 연합하고 우리의 실력을 화려하게 빨갛게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이런 힘,
퇴보하는 느낌은 없죠. 우리나라 퇴보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제가 누구를 선택할지 당연히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주 얘기인 걸 떠나서 지금 사주 얘기 안 했죠. 이 두 사람 사주 얘기 안 했습니다. 주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간지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그 근거를 확보했고, 주역에 많은 비결이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믿으셔도 돼요.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저절로 다 깨달으시겠지만, 후천 시대의 중심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주역 얘기가 아니라 OECD 60년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2030년 되면 30년 이전에 G3가 될 거야.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아무 근거 없이 동전 던지기에서 한국이 G3네, 세 번째네,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을 하겠냐고요. 열어보면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에 가진 잠재력, 실제로 펴고 있는 역량,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그 문화의 힘, 이것만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각 산업 분야에 일으켜 왔던 놀라운 성과뿐만 아니라 저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만한 강점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대장동. 술 먹으러 가면 술집에서 그런 얘기 떠드는 사람 진짜 많아요. 술집 주인도 떠들고요. 들으면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훌륭하긴 하죠. 촛불도 들고 그 이전에 독재시대 저항도 하고. 그런데 국민이 희망이면서 동시에 리스크인 국가예요. 왜냐면 이 보수 수구 정권을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그 35% 때문에 너무 리스키해. 항상 이명박근혜 시절을 겪고 나서도 다시, 물론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아마 이런 바보 멍텅구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정말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들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대장동 얘기해서 그런데, 대장동은 지성인이라면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언론인들이 그거 몰라서 끊임없이 대장동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죠. 관훈 토론 보면 정말 그거 국정감사도 다 끝난 건데 계속 물고 늘어지죠. 정말 초등학생도 그런 초등학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지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재난 위로금 형태가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술 먹으면서 혹은 술집이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였어요. 네, 듣고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마음이 화나고 이러는 단계는 오래전에 저는 지났고. 왜 마음이 아프냐? 그들은 나라 걱정을 합니다. 국고가 지금 텅텅 비어있는데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한데 왜 돈을 주냐 이거예요. 나라 걱정하죠. 아니 왜 나라 걱정을 합니까? 나라는 잘 나가고 있는데 창고에 돈도 빵빵한데, 그죠? 왜 재난위로금을 주려고 해요? 내수경제 활성화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술을 먹었던 바로 그 가게가 다시 손님으로 북적거리면서 다시 매출 증진하라고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간 국고는 다시 세금 걷어내고, 그죠? 걷어들이고, 더 많이 번 사람들에게 조금 더 걷어들이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그 과장된 국가부채의 리스크, 이런 것. 왜? 그런 사람들은 언론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죠. 95%가 수구 언론이고 5%가 될까 말까 하죠, 진보 언론. 지금 지상파는 MBC 뉴스밖에 볼 게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것도 잘 안 보죠, 귀찮으니까. 왜냐면 유튜브로 언제든 나중에 볼 수 있고, 지상파 뉴스 포맷이라고 하는 거 깊이 못 들어가잖아요.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뉴스를 그냥 다뤄야 되니까. 유튜브 언론이 훨씬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창구죠. 그죠? 그들이 종편 같은 거에 세뇌되어서 자기 판단력을 잃고 자기 판단력조차 없이 나라 걱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 거죠.
미쳤다고 하는 것은 crazy, mad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이 없으면 미친 거예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죠. 지금은 종이, 신문, TV, 뉴스 이것만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보의 소비자가 되면 얼마든지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그 노력을 안 하면서 헛소리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이 멍청한 무식해서 영감하기만 한 이런 천하의 한심한 인간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나라 망치가 뛰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꼭두각시죠. 그 뒤에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부정부패의 카르텔이 내세운 꼭두각시 아니에요. 얘가 뭐 이뻐서 국제임에서 데려갔겠습니까? 진짜 관우 토론 보시고 어제죠. 이제 제가 지금 1시 넘어서 이걸 녹음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때밖에 안 나서 그 외신 기자 간담회 때 하는 얘기 보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질문에 대한 이해조차 못해요. 그래서 통역사 2명 이거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질문한 걸 영어로 질문한 걸 한글로 통역했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옆에 정리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조차 제대로 답을 못하는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무조건 현 정부를 까기 위한 대답 근데 그 대답조차 논리가 없어.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은 얼마나 이게 한심하게 들리겠습니까? 무조건 일본의 편에 서서 현 정부가 한일 관계를 파탄낸 주체로 보는 거고 멍청해서 그런 거고 실용적이지 못해서 그렇다고 까는 거고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요소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핵심 자원, 희귀광물 이런 건데 그걸 전략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에 처했다 이런 것이라든가 종전선언이 갖는 역사적 의미, 인류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동 가장 멍청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멍청한 사람 부류에 속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아니냐? 사람이면 이런 실력 가지고 대통령 되겠다고 감히 못 나오거든요. 나라 망쳐 먹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 살려고 나오는 거죠. 자기와 자기 가족, 집안 살려고 나온 거예요. 왜? 권력을 못 잡으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지지한다? 지지율 당연히 빠집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놓치면 유튜브에서 다시 정말 다 봤습니다. 어떤 토론회든 발표회든 등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주 에너지를 최고로 쓰는 사람이에요. 이 분이 당연히 돼야죠.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윤관홍 지지하지는 않으시겠죠. 제가 대중사주구조 2부에서 제가 브런치에 논리적으로 분석해놓은 그것 외에 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해설을 해드릴 건데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그 사주 구조가 갖고 있는 범주를 이분은 가장 선하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 가장 악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두리뭉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제 브런치 보신 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해 놓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 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 정도만 하고요. 세 명의 대통령 사주를 다뤄볼까 합니다.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세 분. 이가 나이 좀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오랜 삼김 시대를 지나왔잖아요. 김정필까지 포함해서 삼김 시대죠. 김정필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으니까 제외하고 이 세 사람의 인연은 뭐 어마어마하죠.
독재자 박정희, 정사 신의 경신 무인 특징들만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은 무조건 대통령 되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항상 풀어야 된다. 그 순서는 변함이 없다. 거기에 명리적 통찰, 명리는 정신적인 학문이요. 철학이요. 철학이란 인간의 사유를 동반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상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풀어놓은 글, 책에 써있는 텍스트만 죽어라고 읽고 암기한다고 해서 사주의 실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제가 다른 채널들과 달리 사주 이론을 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들 다루고 있고 그걸 제가 다룬다고 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다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파편적인 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차라리 그렇게 난 돈 안 들이고 유튜브로 공부할 거야 하시는 분은 다른 거 다 공부하시고 실제 실전에서 사주 풀려면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 실제로 이론 공부할 때 다양한 관법을 토대로 이것이 가장 정확해, 이것이 가장 통찰적인 거야. 이런 방식으로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수준까지 들어가면 명리가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아가는 과정인 거구나. 이 공부는 진짜 재밌죠. 그 길에 들어서면 재밌는 거예요. 암기한다는 것은 진짜 지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선물 받은 책을 가지고 달달달 외워보고 이 격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갖 정격 외에 팔정격 외에 수많은 이름도 희한한 것들 외워서 딱 보고 격을 먼저 읽고 아 이런 격은 이런 거라 그랬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돌아보면 정말 아깝습니다. 저는 남들은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그래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 건너뛰어도 아무 상관없는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경신 일주인데 옆에 신금 이렇게 겁재가 있네요. 그런데 국가에 관이 있어. 그러면 비겁다자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딱 지금 이거 월지 해석하기 전에 그냥 딱 한눈에 비겁다자 와우. 근데 그것도 간여지동이고 경신이야. 숙살지기 만빵이야. 국가관에 속해서 그 숙살지기를 쓰는 이게 목비겁다자, 화비겁다자 이런 거와 다르죠. 금은 숙살지기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관에 속해서 비겁들과 함께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 뭐 하냐? 식신 쓴다 이런 거죠. 전문가가 된다. 전문 직업을 갖는다 이런 거고. 그죠? 여기는 뭐 그 다음에 해석할게요. 일단 무가빔 이렇게 돼 있어요. 해수 식신 무가빔 얘는 편인 편재 식신 그러면 식신 생재 이렇게 되죠. 네, 전문 직업성으로 전문적으로 돈 벌어. 그죠? 근데 특수 자격 따야 돼. 특수 자격 따고 식신 이렇게 하면 편인 도식이죠. 편인 도식을 편재가 막아준다. 그죠? 편인은 편재로 제어할 때 가장 좋다. 생각을 현실화하다 이런 거죠. 돈을 현실화하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죠? 생각을 돈으로 만들다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서 비겁들과 함께 국가관을 가지고 근데 국가관에서 이렇게 자격증이 올라와 있으니까 국가관의 자격을 획득하여 전문가로 활동하다. 군인이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숙살지기를 썼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겁재가 앞에 있을 때는 겁재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이 관을 얘가 먼저 갔다 이런 거예요. 얘는 상관 쓰는 애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입장에서 얘가 7살이죠. 7살에 극을 다가하는데 너무 극하지 마. 밑둥 쳐버린다? 해서로 사활을 치는 상관
견관 형태죠.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내 정관인데 저거. 정관은 내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건데. 지지로도 사신합형, 사신합 먼저. 육합.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가 먼저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얘한테는 편관이니 야, 나 저거 나도 갖고 싶다. 관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엄청 강하고 국가관 나 갖고 싶어. 그죠? 사신합형으로 갖고 싶어. 정당한 수단이 아니면 내가 어떠한 강제적 수단을 조정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 명예 권력 갖고 싶다 이런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정무토 이 관에 대한 편관에 대한 편관이 이제 정관 올린 거니까 얘한테는 정관으로 보이는 건데 굉장히 강력한 관인데 관에 대한 문서 결재권 이 관 내가 가졌어 이거 내 옆에 두니까 나중에 그 관을 내가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얘는 지금 상관 견관한다. 얘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얘 입장에서는 식신제살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나는 식신 쓸 거야. 너는 상관 써라 이거죠. 그러면 얘를 주체로 보면 내가 상관 쓰는데 겁재하고 같이 써. 그러면 불법 비리 이런 걸로 나온다 그랬죠. 불법 비리성인데 얘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대신 불법성 해. 나는 식신이니까 야, 나는 불법성 아니야. 난 제대로 한 거야. 그리고 남한테 시키는 거죠. 앞에 있는 애 내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뭐야 그거. nim자기스탄 내가 있잖아. nim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 거야 이게. 그리고 이걸 또 크게 보면 이쪽까지 이제 금명화실로 흘러서 이렇게 되면 신중, 임수, 식신을 내가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금생수 해주잖아요. 네가 상관 써. 근데 그 일은 내가 내놓은 거야. 이렇게 해라고 슬쩍 내놓은 거죠. 그리고 금생수 나는 지지해. 오케이? 불법성을 불법 저지르라고 해놓고서 지는 뒤에서 명령하는 스타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화 보면 남산의 부장들인가. 그죠? 그리고 다 시켜놓고 어떡하죠? 지는 뒤로 빠지죠. 내가 언제 그거 시켰어요?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얘들은 시키니까 그죠? 얘 입장에서 식신제살 권력 탈취해서 넘겨주는 거고 상관경관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을 탈취하다 넘겨주다 탈취해서 여기는 사신합형 이런 거죠. 이 사신 인사신 여기인데 인사신해가 다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박정희 사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인사신에는 사생지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삶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그죠? 변화무쌍하다. 그러면서 이제 성격적으로는 변덕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왜냐면 생이니까 그죠? 삼합적으로 사유축, 해매미, 신자진, 인호술 제각각이잖아요. 시대별로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각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축 삼합하는 경금일간이고 연지가 사유축이니까 비겁들과 뭉쳐서 권력을 탈취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결재권을 내가 갖겠다는 이제 구조는 맞고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또라이 기질 같은 거라서 권력에 미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일제에는 연락충선하다가 또 때가 되면 태세 전환하고 사신합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해인합, 육합, 그죠? 식신, 생재 이렇게 해서 권력 탈취하고 또 돈은 해중간목 들어있잖아요. 여기 사회에 식신사회에 돈이 들어있어. 그거 내 쪽으로 빼놓는다. 내 시지에 내 은밀한 창고에 돈 다 빼놓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내가 몸빵 해가지고 딱 지키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아시겠죠? 돈에 대한 그거 하나만 더 하죠. 보면 이게 이제 편인의 고독함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재극인 시켜주니까 그 외롭고 고독한 편인의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십성은 뭐냐면 재성이에요. 그래서 편재가 재극인 해주면 또 이게 편재가 장생이 되잖아요. 내 마음을 생해주는 거야. 길러주는 거야. 흡족하게 해주는 거야. 재성. 근데 그 재성 편재가 인목. 그죠? 젊고 어린 여자들. 또 돈.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인성을 쓰니까 편인, 연예인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국가 자리에서 인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식상을 쓰는 구조니까 역시 예술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 젊은 여자들, 연예인들을 불러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줘. 그죠? 나의 외로움, 고독을 없애줘. 돈이 많이 생기면 역시 그래, 제극인 돼서. 그러니까 동료심 많은 거고 시주가 무인이 맞는 거죠. 그런 행복이다. 언제 대통령이 된다? 얘는 안 봅니다. 쿠데타를 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YS 일화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나무위키, 위키백과 이런 데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독해보세요. 반장하는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YS 시리즈라는 유머집도 발간됐었죠. 실제 일어난 일들, 이게 정말 일어났다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해석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 일어나는 일 재밌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보시죠. 무진을축 기미 값을 한눈에 딱 보면 뭐 비겁이 6개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주입니다. 거기에 나는 양인, 진술충미가 다 들어있죠. 그죠? 박정희는 인사신해가 다 있는데 진술충미가 다 있어요. 인사신해는 생이니까 사람이 굉장히 다혈질, 뜨겁고 순식간에 변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진술축은 어쨌든 사람들과의 비겁들과의 수많은 충돌, 조정, 협력, 화해 뭐 등등등 회의 온갖 것을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치고받고 하다가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연결하고 삼각통합처럼 그런 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생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을 내가 내 힘으로 조정하고 조절하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굉장히 작게 쓰면 맨날 치고받는 거죠. 동네 이장 돼서, 동네 반장 돼서, 통장 돼서 이 집 저 집에 불만들 수렴하러 다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추구월은 내가 임명하는 달인데 비견 거기에서 개신기가 있는데 천간에 튀어나온 건 나와 겁재가 튀어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과의 인연을 만들고 사는 사람 이렇게 된 거고 개신기는 기본적으로 비겁과 함께 식신 전무성사와 돈 벌다. 돈이 튀어나오지 않았죠. 뭐가 튀어나오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비겁과의 인연들. 그럼 사회에서 수많은 비겁들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의견이 다르다 꺼져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부딪히더라도 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이제 부딪힘을 해소해주면 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어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김이, 양인, 무지막지한 사람입니다. 사회의 축토 막 들이받고 뭐 이런 구조죠. 여기 선명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큰 특징을 보면 을목과 간목이 천간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얘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거 공유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근본적으로 뭐예요? 권력 추구형이다. 이런 거죠. 명예, 권력, 내 브랜드 갖겠어. 이런 거고. 이걸 또 뒤에 잠깐 거의 다 잘라놨는데 네. 여기서 다 설명을 할게요. 페이지를 많이 만들었다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압축적으로 여기 설명을 드리고 언제 대통령 되었는지 은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그죠? 나한테는 편관이야. 나를 극해. 야이씨 너 나를 다스리려고 하지. 왜냐면 이 무토가 가진 거니까. 천간만 보면 무토가 지한테는 정관인데 나한테는 편관이고 지 권력으로 나를 괴롭혀 억압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열받죠. 나도 권력 있어. 너
죽어봐라 간무 나 저항한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됐어요? 서로 그런 구조예요. 너 열받으면 내가 술토에 임묘시켜버린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미술조가 다 깔고 있으니까 비겁이 나 당연히 월지에서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인데 이걸 간지를 같이 보면 그죠? 진토는 무, 축은 을을 올렸고 나는 김이고 술토는 갑을 올렸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뭐예요? 백호 그죠? 괴강 이런 형국에 이제 다 프로들이 있는데 각각 보면 나는 권력을 나 권력자야 이런 거죠. 너를 언제든 임묘시킬 수 있다 권력자야. 무지는 야 그 권력 내가 올려준 것 같은데 그죠? 나는 몸빵이야 나도 몸빵이야. 그런데 안에 보면 을, 개, 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목은 정관 그죠? 관을 갖고 개, 재를 갖고 있고 무, 비겁을 갖고 있고 이런 형국이고 그죠? 임묘진에서 방합적으로는 이제 관을 신자진, 재를 그런 사람이고 얘는 정을기, 정, 인성, 그죠? 을, 살, 그죠? 살인상생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얘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죠? 근데 무진 입장에서 내가 권력을 얘한테 올려준 거고 얘는 내 권력인데 그러니까 김이는 야 그 권력 내가 올려준 거잖아 이런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축토기 각각으로 보면 나 권력자야 나 권력 가졌어 그런데 무진과 김이 입장에서는 야 그 권력 내가 올렸잖아 얘도 그 권력 내가 올린 거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서로 권력을 뺏기 위한 수많은 투쟁들을 하는 구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를 더 본다면 이건 내 사적 권력인데 그죠? 이게 여기에서 드러난 것이기도 하면서 항상 어때요? 잘못하면 임묘할 수 있는 권력이에요. 큰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의 근은 이쪽에 있어 이쪽에. 이게 이제 진정 근인데 여기 진정 을목이 있으니까 아까 축토 뭐라 그랬어요? 축토는 관대지. 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 얘가 성장할 수 있는 봄의 땅,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 있는 근. 내 권력은 저쪽 국가 자리 이쪽에 가고 싶다. 그죠? 그쪽의 땅에 내 권력, 내 이 간목이라는 정관을 이쪽에 뿌리 내리고 싶다. 이놈들을 쳐내고 그런 거죠. 혹은 얘들이 있는 이 사회에 내 권력을 올리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권력이 훨씬 크니까 이 평관이니까 이건 요 사적 권력은 내가 임묘시키니까 아이씨 별거 아니야. 얘 것을 얘가 가진 권력이 평관 권력이 마음에 들어. 내가 양지 얘를 길러주니까 이거 내 몸통에서 나온 것 같거든. 큰 관이란 말이야. 그죠? 네 관 내가 뺏어올 거야 이러고 싶은데 뺏어오려면 밑둥을 쳐야 돼. 충미충 해야 된다는 거죠. 훅 얘 근간을 쓰러뜨려야 돼. 축토와 싸워야 돼. 왜냐면 얘는 또 나를 임묘시키느니 너한테 임묘하지 않겠어. 네 밑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그게 대드는 거죠. 그게 누구든 박정희든 뭐 전두환이든 대드는 거죠. 그런데 을목은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있죠. 충미충에서 천간에 뭐가 뜨면 경금이 뜨면 상관합살할 거고 친금이 뜨면 식신제살해서 내가 이 사회의 국가 자리에서 드러난 권력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은 하는 거죠. 신미대운이 바로 이제 식신제사라는 운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충미충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신금을 올린 양인이 지지해서 또 온 거예요. 그러면 힘을 못해서 식신 써서 제사라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예요? 이렇게 식신생제 돈도 많이 써야죠. 그죠? 그 재생관
여기까지 연결하면 식신, 생재, 재생, 관, 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 개수 또 이렇게 보면 얘는 합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의 애들을 어떻게 돼요? 유축합, 진유합 이렇게 해서 다 내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식신으로 변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권력을 갖는 것이고, 맞아, DJ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김대중 대통령 생년월일이 불분명하죠. 옛날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셔서 호적 관리가 잘 안 돼 있죠. 개해, 나 돼지띠야 이것은 연설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거고요. 그래서 이사주, 개해갑자, 갑신, 신미 혹은 뭐 시주는 이제 바뀌기도 해요. 이사주와 개해, 을축, 의류 이런 사주가 돌아다니는데 저는 의류라고 보지 않고 병술이라고 봅니다. 이 사주가 맞다. 인동초의 삶에도 맞고 결혼 2번 해서 한 분은 먼저 첫 부인은 돌아가시고 차용해 여사님인가요? 이휘호 여사 이런 것도 맞고 역사적인 모든 사건 비경과의 대립 이런 관점에서 봐도 이 사주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중심으로 풀 거예요. DJ 간목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을목하고 어울리는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의류 병술 이렇게 되면 일시구조가 이재명 후보 사주하고 똑같아요. 근데 삶의 궤적이 비슷합니다. 왜냐면 소년공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대선후보까지 오른 논리정연한 사람. 굉장히 이분도 논리적인 분이죠. 논리 끝장입니다. 엄청난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논리성,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정제의 치밀함도 있는 것이고, 재생살의 논리성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 우리 비트겐슈타인 사주 이렇게 보면서 그때 뭐 했습니까? 평관편인 이런 것의 그 논리성 이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어지는 구조예요. 좀 자세히 이제 볼게요. 추월에 태어났습니다. 추월, 을목이 추월, 그러니까 시공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그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또 헷갈리실까 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십성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게 겨울 땅이잖아요. 그죠? 시공으로 보면 얘는 봄에 마구마구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런 토끼의 모양이기도 하고 미치지는 묘목이니까 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이기도 하고 아지랑이기도 하고 겨울에 동토의 왕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풀, 막 사방팔방 실록의 계절에 퍼져나가는 풀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답겠죠? 꽁꽁한 땅에서는 자기 힘을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공만으로 보면 추워. 이게 이제 그걸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조후론이죠.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자칫하면 가난해서 돈도 없었겠네. 막 이런 쪽으로 가거나 그런 거예요. 시공에 이러니까 무조건 병화 있어야 돼. 병화가 없으면 뭐 안 되고 어쩌고 계속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병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사주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병술로 보고 건데 이따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내 시공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제가 신금일간에 5월인데 똑같아요. 이렇게 내가 12운성적으로든 이제 계절적 시공적으로든 내가 원활히 활동하기 어려운 월지에 태어나면 사회에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사회에 적응하고 맞춰가기에 급급해요. 힘들어요. 근데 힘든 와중에서도 사람은 다 적응한다. 그러니까 조론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사주가 춥고 그죠? 너무 뭐 신약하고 그런 환경에 있어서 내가 뭐 병들고 어디가 안 좋고 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쪽으로 환경에 지배되는 인간
수동적 인간 그런 관점에서 너무 본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회를 개척하는 공간이라고 개척하는 주체라고 항상 사주를 주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관점을 보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주 공부하면서도 계속 인간을 지나치게 수동적인 존재, 피동적인 존재, 주체성이 결여된 존재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셔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수록 여러분이 상담을 하는 분들도 좋은 분들이 와요. 주체적으로 사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 얘기 제가 막 갑자기 던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본 상담 40분에 10만 원 받거든요. 저는 10만 원 언더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상담을 해드린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화하려고요. 어디 가면 10,000원짜리 상담도 있잖아요. 돈이 아까우신 분은 그런 쪽으로 가시라는 거죠. 괜찮아요. 거기에도 돈 적게 받으시면서 봉사 차원에서 상담 잘 해주신 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질문 한 서너 가지 근시안적인 이것만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 그분이 다시 나한테 상담을 보지 않더라도 자기의 인생 방향, 큰 흐름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10년, 20년 큰 흐름까지 반드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질문하지 않으신 것도 그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 굵직한 걸 반드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40분도 넘거든요. 필이 꽂히면 뭐 1시간도 하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너무 좋은 분 이럴 때는 질문 하나 뭐 더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돈도 안 받을 테니까 안 해본 사주도 달라고 하고요. 왜? 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인연을 맺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명리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제가 상담자가 돼요. 피상담자에게 조언을 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들을 꾸짖거나, 그죠? 그럴 자격은 없어요. 좋은 자일 뿐이죠. 그런데 제가 제 딴엔 굉장히 고급스러운 상담, 최선을 다한 상담, 정말 그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말들을 이렇게 인연이 돼서 건넬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는데 그걸 돈으로 깎아주세요. 뭐 너무 비싸요. 그러시면 제가 완곡하게 말씀드려요.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 계시고 뭐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기분은 안 나빠요. 왜냐하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 경험상 가격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번 다시 저한테 연락 오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주 상담은 특히 그렇습니다. 5만 원의 상담 보면 정말 흔쾌히 상담하고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5만 원 나중에 또 쓰고 여기저기 몇십만 원 쓰게 되는 그게 사주 상담입니다. 여기저기 안 가도 좋다. 여기에 10만 원 낸 값어치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상담료 2~3배 막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서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막 보내시면 놀라거든요. 왜 많이 보내셨냐 이렇게 꼭 말씀드려요. 근데 너무 큰 걸 얻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분들은 그냥 더 드리고 싶었다 이런 거. 왜냐면 기대 이상의 이야기들을 들었고 조언을 얻었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인지상정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 거지 저는 그냥 표준만 딱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게 상담이에요. 근데 제가 이 타이밍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공부를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께서 훌륭한 상담자가 되셔서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받을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담합니다. 우리 분명히. 저보다 더 높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가족 사주는 150, 200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도 이제 이름을 지어 드리는데 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50만 받아요. 페이퍼 딱 해서 그거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정성스러워서 감동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언정 뭐 이렇게 후져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작성을 해드려요. 지난번에 15페이지 작성해드렸어요. 네. 어떤 분은 이름 지는데 200만 원도 받으시고 300만 원도 받으시고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빌 클린턴이 오바마가 강연하러 가면 1시간에 5억씩 받는다는데, 그죠? 워렌 버핏하고 점심 먹으려면 몇 억 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들에겐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의 실력을 말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정신과 의사들한테 상담하러 가면 진짜 돈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공부해서 진심을 다해 공부해서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조언을 스스로 해준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낮은 금액을 요구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10만 원대로 출발하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상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일에 쓰세요. 저는 보육원을 짓는 게 제 꿈이에요. 이거 오픈하게 되는데. 좋은 보육원. 그래서 많은 사람 동참해주고 저도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또 내고 싶고, 제가 사주를 봐서 정말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 뽑아서 최고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최고의 교육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연월의 환경이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환경이지만 그들이, 그죠? 불리한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교육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명리학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리학이 필요 없는 사회. 이게 명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가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북유럽 아이들이라면 사회가 케어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떤 사회에 태어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회에 태어나면 이제 사회의 상황이 특별히 나쁘거나 하지 않겠죠. 예외는 있죠. 거기도 범죄자는 있으니까. 그게 제가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브런치의 주역 연재를 끝낸 후에 그 소망에 대해서 하늘의 뜻을 여쭸어요. 하늘이 답을 내려줬습니다. 된다, 해라.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들 보살펴라.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에 물으면 절대 그걸 어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건 진짜 주역이라는 주역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하늘과 제가 약속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역에서 가장 금물인 것은 점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점을 치고 또 점 치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흉함이 가중돼 버려요. 근데 딱 한 번 점쳤을 때 소망에 대해서 하늘이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렇게 해. 이런 답을 얻으면 말이죠. 진짜 나의 소명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적으로 내 인생은 이럴 거야. 그래서 나의 소망은 자연스럽게 이거였어. 이걸 이루고 싶어. 이런 삶을 살다가 가고 싶다. 내가 아는 걸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고 좋은 상담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떠날 때가 되면 멋있게 떠나고 싶다. 누구나 그런 소망도 같잖아요. 각각의 목표, 개개인의 목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요 타임에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제가 10만 원 요구한다고 해서 돈 또 올랐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 깨달으셔서 절대로 5,000원, 만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있게 상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부터 10만원, 그때는 물가가 오르니까 15만원, 20만원 받을 수 있죠. 그 가치를 사람들에게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생사에 태어났어요. 재생살, 살인상사. 공부 안 하면 재생살 나는 사주죠. 이해되십니까? 공부만큼 있죠. 이게 또 해자, 축, 인성, 가, 방합 형태예요. 그렇죠? 월지가 이렇게 토면 잡기, 온갖 잡다한 기운이 들어있어.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잘 봐야죠. 얘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지휘장관에서도 딱 얌시를 해줘요. 돈도 벌고 명예도 추구하고. 그런데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상관생제 사적으로도 사업을 했고, 그죠? 내 관을 또 가지니까 젊을 때 사업에서 이제 기업가로 먼저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재생살 나는 사람 나중에 정치하고 그러면서 계속 낙선하니까 돈 다 날렸죠. 그런 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거고. 딱 키워드가 이거죠. 공부하셔라, 공부해라, 어마어마한 학식을 쌓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월지가 이 축토 편제인데 이걸 누가 딱 찜하고 있냐면 비견이 찜하고 있어. 얘는 겉으로는 돈이고, 그죠? 근데 그 안에 돈, 권력에 대한 도장, 권력에 대한 찜, 이 권력 내가 가졌어. 그러니까 결재권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권력 내 거야. 재관을 다 갖고 있고 인성까지 갖고 있고 사회는 인성으로 표방. 그런데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에 드러난 개수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극인 당에 있는 형태, 재생사 살인상생 이 흐름, 그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극당한 돈에 자극받은, 그러니까 현실 논리에 지배당한 편인이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건 이제 일단 박정희로 본다면 그 당시에 재관을 다 갖고 있고 여론도 지배하고, 그죠? 나를 다 지지해라, 이 여론을 보는 거고요. 그죠? 이 재관에 대한 권리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 또한 이 불쌍하고 어렵고 이런 편인들, 재극인, 내가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재극인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란 말이에요. 편인들한테는 재성이 희망이 희망. 돈 줄게 이것도 되지만 희망을 줄게, 이런 거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국인데, 요까지 표시가 됐네. 자, 해자축이 그건데, 그런 사회는 어때요? 춥고 어둡고, 그죠? 깜깜하고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내가 하는 행동은 저 상관이니까, 어딘가에 천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관이 있다면 상관경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지지에서는 유축, 사유축, 사화가 천간으로 튀어 올라간 형태라서 나 재성사막, 즉 사유축에 내가 왕지를 깔고 있으니까 나 권력을 가질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관생재 재생살 그러면서 이렇게 사유축 삼합, 결국은 이제 돈 벌고 명예 추구하는, 즉 권력지향적 살인상생, 국가의 도장을 가진 문서를 내가 끌고 올 거야,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 상관만 보면 이분이 세상에 올리는 말, 그죠? 이런 것은 세상의 희망이에요. 편인들에게 희망 같은, 이 얼어붙은 겨울에 한 줄기 햇빛과 같은 거예요. 온기.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지지의 사유축을 이루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죠? 권력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언사, 언변, 그런 거예요. 또한 그거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내가 신유술을 하는데, 아이고 이거 색깔이 이렇게 됐네. 신유술, 유술, 신유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신유술 관성 방합을 하려고 하는데, 관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재생살, 신금 공엽하잖아요. 근데 신금을 공유해서 나한테는 정관이니까 내가 재생살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나도 결국은 정관을 얻을 거야. 근데 그 정관을 누가 임묘시키냐면 얘가 축토 안에 계속 임묘시킵니다. 이렇게 운에서 신유경신 이렇게 관성운으로 쫙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제 사업하는 후에 관인상생, 살인상생에, 이 살인상생, 관인상생에 이 정치가로 이제 변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관을 얻으려고 했는데,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쿠데타로 임묘해버려. 당선증 받으러 막 국회 가고 그랬잖아요. 그 일화도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정관을 확보했는데 사라져. 유시했기 때문에. 축토에 임매해버려.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거고. 또한 이 술토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적인 터전인데, 이건 동교동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택연금 이런 거. 내가 내 활동 에너지와 나 스스로 거기에 내가 임묘해버리는. 뭐 누가 얘가 축소령해서, 그죠? 형살로 거기 들어가 나오지 마, 이런 에너지. 그래서 인동초의 에너지, 권력 추구형, 그다음에 앞에 경쟁자의 권력을 사유축으로 내가 결국은 뺏어올 거야. 이 사회가 해자축 인성 방합을 만들긴 했으나, 그죠? 재성에 오염된 형태, 그걸 내 유금, 내 평관, 그죠? 내 가치관으로 금생수해서 정화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술의 천문이라고 하는 하늘의 사명을 받아서, 그죠? 세상을 정화하고 싶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어. 이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내가 정관을 얻어도 자꾸 인매하는 일이 생긴다. 이게 때문에. 그럼 나는 어때요? 얘를 형해서 얘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때 대통령 되셨어요. 정사대원. 70이 훌쩍 넘으셔서 정사대원인데 식상에너지가 강하게 일단 들어왔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상관이 이렇게 임묘할 수 있는데 사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사술 이렇게 되면 여기에 화기가 차죠. 그런 거. 그래서 임묘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하나 있고, 왜? 무덤이니까 무덤에 에너지가 차버리면 하늘의 에너지가 무덤 속으로 빨려 들어가다가 다 찼으니까 다시 튕겨서 올라간다. 임묘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쉬운 거예요. 에너지가 차니까 임묘 안 한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고, 식신 상관의 식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식상 에너지가 지금 이제 굉장히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강해지는 형태고, 지지에서는 이제 사유축 삼합이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 사화라고 하는 에너지는 변화무쌍하죠. 그래서 이제 사화가 뱀, 빨간 뱀의 형태이기도 물상이기도 하고, 근데 사화는 아까 신금을 만나면 사신합평을 하지만 유금을 만나면 합을 하죠. 사유축 삼합을 하면서 처음에는 유금의 빛을 제공해서 반짝반짝 빛나게도 하지만 빛으로서의 성향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유금이 다 빨아들여 버려가지고 사유축 금을 더 키우는 에너지, 나도 금이 될 거야. 그건 이제 이 사화라는 것이 경금의 장생지거든요. 사중경금 있잖아요. 그죠? 그게 경금이 완성이 되면 신금이고 지지는 유금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경금의 제왕지고. 그래서 이 사화라는 게 유금을 보면 처음에 빛을 제공하다가 점점 금의 동조화 돼서 금을 키우는 에너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유축 삼화에 내가 왕지, 그러니까 큰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대운,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무인 이렇게 와요. 이때 이제 대통령 되는 상황을 보면 YS 정권이 IMF 때문에 나라를 엄청나게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에 를 보이는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나라를 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댔어요. JP하고 겨우 연대해서, 그죠? DJP 연합을 만들어서 가까스로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인재가 뻘짓하는 바람에, 그죠? 그 표를 당시 경쟁자가 이회창이었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겨우 대권을 뺏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이 진보 정권이 만들어지고 민주 정권이 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무인, 내 안에서 돈 올린 여기 겁재가 왔어요. 이 겁재는 해인합, 축인암합, 인술
대운까지 보면 인호술, 나를 지지하는 겁재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화기를 넣어주고, 그래서 내 상관을 식상을 강하게 해주는, 해인하니까 뭐예요? 인성을 갖고 있는, 그죠? 국가적으로 지지를, 그러니까 국민들 편인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 이 제입이요. 그러면서 축인 근본적인 뿌리는 예전 사회, 박정희가 만들었던 그런 사회하고 연결된, 그렇죠? 그러면서 을목에게 드디어 어떤 터전, 돈도 주는 거예요. 대선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DJ께서 무슨 돈이 있었어요. 올려주고, 그래서 식상생재 하면서 국가 자리에 이 편인을 제극인하면서 끌어오죠. 무기압으로. 편인 문서를 현실화하다. 그죠? 그래서 꿈을 드디어 이루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됩니다. 편인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다. 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지지에서는 어때요? 당선되고 나서 이제 임목은 그렇게 사용하고, 그때 이제 자민년이었나요? 뭐예요?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졸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금 2시 반인가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동정부 만들자. 권력을 쪼개줘라. 마치 회사에서 공동대표 하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당신이 대통령이지만 나 뭐 총리 주고 권한을 나누자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국가적 위기 사태였고, 김정필은 절대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인유 원진, 그와 이제 인유 원진 관계가 되더라.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사유축하게 되면 강력한 권력을 내가 구축하는 거고, 임목은 이제 쓰임이 다 한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정치라는 건 비정한 거고, 오죽했으면 그런 국가적 재앙의 시기에 최고의 능력을 가진 DJ에서 스스로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그건 마치 이런 거죠. 박근혜 탄핵됐는데 보수당하고 투표를 하는데 이게 될 듯 말 듯 해가지고 또 그쪽 구태 세력하고 구세력하고 연대해서 연합해서 대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갖다 이런 거죠. 상당히 생각보다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장담하건대 이재명 후보로 됩니다. 혹시나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 쪽을 찍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머지않아 이제 지지율 반전이 일어날 거고, 그 여론조사 자체도 굉장히 왜곡돼 있다. 대부분 아시겠죠? 예. 다음 주가 될지 조금 더 이제 딴 거 부자 사주도 하고 이제 일반 사주 해설하면서 12월에 할지 제가 더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재미날 거예요. 그때 이제 대통령 사주 2에서 그 재미있는 얘기들, 예측들 이런 것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